찾기 어려운 그대들을 위해 행복을 대신 찾아드립니다. 행복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행복 찾아 드리미 롤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행복을 찾아서 제가 여기 왔는데요. 당신은 누구시고 여긴 어디시죠? 오케이.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마케터이자 번역가이자 스트릿 포토그래퍼이자 수리 엄마인 수입니다. 수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긴 어디예요? 여기는 사실 이제 제가 곧 이사를 떠날 서울의 집인데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온 세상의 물건들이 다 이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안틱 상점 같지 않나요? 네. 겨우 앉을 공간을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것은 침대 위. 네. 오롤리데이에 새로운 코너가 생겼어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코너인데 저희가 행복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행복이 뭔데? 약간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양한 형태의 행복을 찾아서 네, 첫 번째 인터뷰 1호 수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First of the first. 사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본인의 행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행복에 굉장히 몸을 맡겨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그 분들에게 되게 좋은 영감을 주고 있는 수를 찾아오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롤리가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진짜. 되게 뿌듯해지나요? 네. 우리 행복을 찾아서에는 굉장히 중요한 코너가 있어요. 이 핵심을 관통하는 코너인데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 핵심 코너를 다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 이름하야 행복 증문즉답. 빨리 대답해야 되는 거죠? 네, 빨리 대답해요. 오케이. 그러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존재는? 수리랑 책! 최근 했던 행동 중에 가장 행복했던 행동은? 수리 산책! 오호. 최근에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공간은? 지금 임시집이 하나 또 있어요. 임시집. 네, 집이. 오케이. 그거 이따가 네, 한번 네.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콘텐츠는? 식물병원! 최근에 들었던 가장 행복했던 한마디. 집을 잘 보고 있어요. 역시.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5가지 질문을 했는데 지금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행히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존재에 수리는 제가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남편인 채를 빼뜨리지 않았어요. 어떤 존재인지 수한테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우선 채 얘기를 하자면 채는 제가 가장 힘들었었던 순간에 친구로 지냈었던 정말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파나마라는 곳에서 각자 다른 배를 타고 항해를 하던 중이었어요. 파나마, 우리가 아는 파나마 운하. Yes. 사실 이성적으로 끌릴 수 있고 그런 낭만적인 공간이잖아요. 그치, 외국에 가면 항상 그래요. 항상 여행자들끼리 이제 또 스파크가 띄지만 저희는 이성적인 관계로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관계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되게 조심하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만나서 작년에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요. 또 통영에 집을 사서 같이 이제 개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채랑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었던 그 딱 한 순간이 어떤 거였냐면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채가 없으면 너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근데 채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수리는 채랑 연애를 하면서 한 3년, 4년쯤에 이제 제가 모성애가 엄청 생겼어요. 근데 아직 결혼할 상태는 아니었어요, 둘 다. 네. 근데 그렇다고 우리 결혼하자. 나 정착하고 싶어. 애 낳고 싶어. 애 낳고 싶어. 내 알을 낳아도 할 수 없으니까. 그때쯤에 뭔가 정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세계여행이 더 이상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배도 타봤고 비행기도 타봤고 기차도 타봤고 못 가볼 것도 다 가봤고 그래서 나는 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그 행복을 또 가만히 있다 보면 저는 또 풍선처럼 날아갈 것 같아서 저를 좀 앵커처럼 닷을 내려줄 수 있는 존재를 데리고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리를 데리고 왔는데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반전이 수리가 모험을 좋아해서 국내 여행을 엄청 가는데 국내 지도에 그 수리 얼굴이 엄청 많은 스티커들이 귀여워. 있어요. 수리 덕분에 이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그게 다 어딘지 제가 이제 알아요. 그러면 결국 수한테 수리와 채는 되게 닷 같은 존재네요. 맞아요. 진정한 사랑은
닷 같은 존재다. 근데 닷을 사람들은 나를 묶어두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닷은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맞아. 잡아주는 존재다라고 너네가 서로한테 닷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방금 욕 같았네. 딱 같은 존재. 발음 유의해주세요. 딱. 그 외국 생활을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버지 직업 때문에 해외에 3년마다 옮겨 다녔어요.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산 게 아니라 3년마다 친해지면 떠나야 되고 친해지면 떠나야 되고 근데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3년마다 뭔가 옮겨 다니는 거를 약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마살이 정말 많이 껴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한편으로는 좀 익사이팅한 그런 모험들을 할 수 있지만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하지 못하고 그치. 나도 누군가한테 베스트 프렌드가 되고 싶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게 많다가 채랑 수리를 만나면서 제가 좀 더 마음이 이제 딱 이렇게 안착이 된 것 같아요. 저의 정서와 저의 건강과 모든 면에서 행복 면에서 정말 큰 변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저도 조스라는 남자와 같이 산 지 이제 12년 차가 됐는데 와. 항상 조스가 저한테 어떤 존재냐 물어보면 저는 정신적 지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맞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행복했던 행동 중에 우리 또 수리와 산책하는 건데 보통 하루에 산책 몇 시간 정도 하세요? 저희 하루에 3번 하고요. 네. 와, 거의 1시간씩 해요. 그래서 총 3시간을 합니다. 하루에 진짜 그러면 10,000보 이상은 걷겠네요, 매일? 그런 것 같아요. 저 그것도 포기했어요. 아, 체크하는 걸? 체크하는 거. 수리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게 하루에 3번을 산책을 나가도 매번 처음 나가는 것처럼 너무 신나해. 너무 신나요. 그래서 그걸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진짜로. 귀여워. 수리한테는 이게 하루 종일 기다렸던 순간이라는 그치. 생각에 수리한테 집중하고 싶어서 최대한 이제 핸드폰을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애플워치를 갖게 됐어요. 이 수리와의 산책을 통해서 수가 얻는 건 어떤 거 같아요? 제가 얻는 거는 그냥 정말 수리와의 교감인 것 같아요. 집에 있을 때는 수리가 굉장히 안정적인 친구라 저희 애가요, 훈련사님이 상위 10%의 강아지라고 아니 얘기를 너무 하시는데 얌전해 정말. 진짜 얌전하죠. 너무 얌전하고 너무 착하고 수리는 항상 이런 상태인데 산책을 가면 수리의 귀여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얘가 이렇게 뛴다고? 친구들이랑 놀 때도 진짜 재기발랄하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는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얻은 거는 확실하게 부지런함. 제가 프리랜서가 되고 나서 계속 이제 집에 있는데 사실 술이 없었으면은 11시에 출근했을 것 같아요, 집에서. 근데 수리가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할짝할짝 깨워줘요. 그럼 보면 6시 반이거든요. 모닝콜이. 그리고 코로나라 사실 이제 사람들이 재택근무 많이 하면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진짜 밖을 안 나가게 된다. 그치. 햇빛을 안 본다. 근데 저는 수리 덕분에 제가 선탠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걸었을 뿐인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원래 타고난 피부가 아니었어요? 저 그래도 겨울엔 좀 하얘요. 아 그랬구나. 지금 너무 건강해 보여요. 아, 감사합니다. 아무튼 수리를 보면은 둘이서 얼마나 교감이 잘 되고 있는지 느껴지고 그 행복이 진짜 느껴지는 영원히 행쇼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건행. 네, 검행.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최근에 가장 행복함을 느꼈던 공간에서 임시 거처지라고 말을 했어요. 저 이거 제 대답이 너무 의외였어요. 왜냐면 저는 당연히 그 통영 신혼집일 줄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통영 신혼집 진짜 폐허거든요. 폐허. 다 부셔놨죠. 너무 행복한 그 임시집이 뭐냐면 저희가 사실 지금 이 합정집이랑 거기 통영 신혼집을 제가 수리랑 오가면서 채랑 저랑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진짜 너무 힘든 거. 못 번다는 게 너무 힘들고 채도 갑자기 이게 노동처럼 느껴진대요, 모든 게. 그치.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런가,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했나 그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떨어져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임시집을 구했어요. 지금 다시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던 거야.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임시집을 구했는데 그 집은 진짜 정말 아무것도 없고 촌스럽고 저의 취향에 안 맞는 집인데도 지금 거기 갈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채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찐사랑. 여러분, 이런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5년 뒤에 다시 인터뷰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걸로.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을 하면서 느낀 게 그래, 집이 예쁘고 말고 넓고 좁고가 아니라 누구랑 있느냐구나, 그럼 어떤 시간을 내가 보내겠다고 결정을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수가 이 집을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왜 그 먼 4시간 거리에 통영까지 가게 됐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채랑 5년 정도 만나면서 저희는 항상 롱디였어요. 그러니까 여수일 때도 있었고 부산일 때도 있었고 통영일 때도 이미 있었지만 할 만큼 했구나.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채는 항상 바다에 있어야 돼요. 이제 세일러이기도 하고 배를 수리하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요트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바다랑 떨어질 수 없는 사나이예요. 서울에서는 할 수가 없지. 네, 근데
저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는 일들이 꼭 서울에 있어야 되나? 그치. 그러니까 물론 처음 생각했을 때 당연하지 마케팅인데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프리랜서고 생각해보니까 번역이고 생각해보니까 콘텐츠를 위한 더 넓은 집을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채랑 이제 1년 동안 우리가 진짜 어떻게 되든 합치는 걸 목표로 하자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프리랜서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느낀 게 프리랜서가 돼도 사람들이 다 서울을 못 떠나요. 왜냐면 대부분의 일거리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굳이 멀리 있는 사람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미팅을 그리고 갑자기 그냥 잡아도.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아 맞아요. 그거를 사실 벗어나기가 쉽진 않죠. 디폴트 값이 약간 맞아, 있는 맞아.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나는 좀 진짜 freelancer, like extreme freelancer. 네, 그리고 아까 최근에 보면서 가장 행복했던 콘텐츠. 이거 아까 뭐 식물 뭐라고 하셨죠? 식물병원인데요. 식물병원. 망설이지도 않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마카네스의 영어 교실. The new kids are the pet and the new pets are the plants. 사람들이 요새 아이를 낳기보다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기도 하고 정말 아이같이 키우고 반려 문화가 정말 성장을 해서 자기의 자식처럼 이제 정말 아껴주잖아요. 또 진짜 식집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맞아. 그리고 반려식물이란 말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병원이 반려식물들을 가지고 오면 진단을 해줘요. 그 선생님이 저는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식물을 가져오면 정말 세심하게 봐주시면서 이 아이는 뿌리가 죽었네요. 이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이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고. 수의사처럼. 네. 근데 그게 너무 아름다웠고 다 무료래요. 원장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제 자기는 그걸 보여주고 싶었대요. 동물만큼 식물도 케어해주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뭐 사람 구하는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일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그거야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멋있다, 뭐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행복하게 자긍심을 갖고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 거. 그치. 저는 찐 행복은 sharing. 행복은 나누는 것이다. 근데 아까 뭐 식물이 사실 누굴 살리는 일도 아닐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 심리 상담하시는 분들이 우울감에 많이 빠지신 분들한테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작은 식물 하나 키우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결국 나를 돌보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사실 내가 망가지면 내 동물이고 식물이고 사실 잘 케어를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엄마가 망가지면 아이를 케어할 수 없듯이. 그래서 이제 식물을 하나 케어하면서 나를 돌보는 감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분은 어쩌면 많은 분들의 그 마음을 보듬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래서 식물병원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최근에 들었던 가장 행복했던 한마디. 아까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였는데 요즘 유튜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진짜. 어제도 막 밤늦게까지 편집하시는 것 같던데. 완전요. 새벽까지 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한 지는 사실 되게 오래됐어요. 6년 전 것도 시작은. 있고. 맞아요. 시작은. 근데 그때는 이제 뜨문뜨문 올렸고 그 배를 사갖고 오면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그 요트 업계 특성상 저랑 맞지 않는 타겟층이 많아서 이제 그 댓글이 어르신들이 좀 이상한 말을 많이 남기셔갖고 제가 정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때 유튜브를 또 접었었어요. 그래서 왜 내 타겟이 안 올까? 왜 사람들이 안 봐줄까? 그래서 난 유튜브랑 잘 맞지 않나 보다. 그리고 너무 편집도 오래 걸리고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포기를 하다가 이제 콜미스 이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올렸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맞아. 조회수도 엄청나던데. 조회수도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팔로워도 인스타그램도 막 1000명씩 하루하루 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엔 조금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관심을 너무 받으니까. 불특정 다수가 나한테 관심을 보이자. 두려움이 생겼었는데 좀 이제 그 두려움을 이제 이겨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DM으로 괜찮다, 열심히 하고 있다. 요새 영상 언제 올라오나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뭔가 기대감을 영상으로 주고 있다라는 게. 그래서 되게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아요. 콜미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보세요. 되게 재밌고 일단 솔직하니까 컨텐츠 자체가 저희는 싸우는 것도 힘든 것도 다 근데 그게 막 너무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너무 행복한 척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는 척 하는 것도 사실 저는 그건 되게 박탈감을 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사실 막 유튜브 하면서 힘들었던 것도 다 그냥 솔직하게 말을 하는데 이제 누군가는 그걸 약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다행히도 제 주변에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거를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본인도 위로받고 서로 그러는 관계가 된 것 같아서 좋아요. 자, 딱 이때 이 타이밍에 이렇게 말을 해주시니 자연스럽게 그 다음 코너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무엇이죠? 행복을 잘 느끼시는 만큼 뭔가 불안감 그리고 우울감 또 분명히 자주 느끼실 것 같고 혹시 그런 뭔가 알 수 없는 우울감이나 이런 거에 빠져들었을 때 뭔가 헤어나오는 나만의 팁이나 아니면 관련된 뭐 에피소드 같은 게 기억나는 게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굉장히 노력형 행복 인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제가 되게 타고나게 긍정적이고 막 외로움을 못 느끼고 뭐 그렇게 보인다면 다행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우울감에 자주 빠지고 그냥 생각보다 많이 상처받고 관계에 있어서도 왜 저 사람은 나를 그만큼 안 대해주지? 뭐 왜 이렇게 연락을 먼저 안 해주지? 뭐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제가 3년마다 나라를 옮겨 다녔다 보니까 아마도 fear of missing 그치. out, FOMO 제가 그게 좀 있어요. 자꾸 제 안으로 파고들어서 내가 뭐가 부족할까? 남들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모르는 게 있나? 어렸을 때는 항상 제가 외국에 살았다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이 아닌가? 약간 근데 이제는 그거를 넘어서 이제 인간 자체로서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못 받아들일까라는 그 굴레로 자꾸 빠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때일수록 저는 그냥 생각을 비워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게 그 사람 탓도 아니고 내 탓도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기까지 31년이 걸린 것 같아요. 아마 그러다가도 또 올 빠질 거야. 근데 제가 요새 최근에 들었던 또 어떤 누군가 한 말 중에 너무 멋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게 You don't know what the other person has gone through that day.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날 어떤 일을 겪었을지는 넌 모르잖아. 그래서 튀어나온 말일 수도 있고 그래서 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내 하루랑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너무 정말 마지막 ipse 같은 일 아닐까.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 행복함을 유지하는 방식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냥 그거를 남 탓하지도 내 탓하지도 힘들어하지도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는 거 같아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그거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준비했던 질문은 다 끝났고요. 너무 재밌어요. 내일까지 계셔도 되는데. 제가 오늘 또 준비해온 거가 있어요. 짜잔. 우와. 이 지금 제가 이제 가라로 만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사전을 우와. 만들어 왔어요. 이게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러 다닐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마다 다 정의 내리는 행복의 그 정의가 다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람들마다 본인의 행복 정의를 직접 써보고 그걸 나중에 엮어서 진짜 책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너무 진짜 좋다. 행복 사전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타자로 수의 행복 정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적어볼까요? 네. 합니다. 속눈썹. 행복이 여기 있는 거. 점. 저기 점 있거든요. 짠! 제가 생각해도 행복의 정의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수의 행복의 정의.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이 미소 짓는 순간. 예! 옳지. 아이, 착해. 아이, 예삐. 수리 행복에 대해서 말해볼까?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누가 뭐라 해도인 것 같아요. 나 좋은데 사람들이 괜찮아? 힘들겠다. 이러는 마음 때문에 행복하면 안 되나? 나 힘든 건가? 나 무료하네? 약간 이렇게 될 때도 있고 맞아. 또 혹은 누가 뭐라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일부러 행복하지 않는 선택을 할 때도 많아요. 저 많이 그래봐서 왜 내 마음이라고 했냐면 안에서 행복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까먹는 것 같아요. 자꾸 뭔가를 밖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냥 안에서 혼자 미소 짓고 알 수 있는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수가 첫 번째로 행복 사전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수한테 오늘 이렇게 과제가 많아. 되게 3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수는 어떤 컬러를 고르시겠어요? 자, 여기 What makes me happy? 내 일상 속에서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나요?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저희가 16가지 답을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수가 정말 아까 딱 얘기해줘서 너무 반가웠는데 나 정말 수가 이거에 행복을 느끼지 않을까 해서 미리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왔어요. 너무 귀여워요. Walking my puppy. 수리 닮았어. 수리 보고 그렸거든요. 롤리가 그린 거예요? 내가 그렸어요. 대박.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거를 수에게 선물로 감사합니다. 주고 싶어요. 일단
이따 우리 이거 한번 입고 같이 산책 나가면 좋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전에 이거 한번 수가 이 중에 나를 행복하게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 체크를 해주세요. 오케이. 밥 챙겨 먹기, 일기 쓰기. Oh no. 나를 사랑해주기. Oh yes. Yes. Oh, Absolutely so yes. yes. Absolutely yes. Yes. Oh yes, of course. Yes, double yes. Yes, very important yes. 저희가 이 What Makes Me Happy라는 질문으로 이번에 비해피어 캠페인을 시작해요. 누구나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모토로 저희가 항상 매년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올해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적혀있던 와. What Makes Me 완전. Happy입니다. 나 스스로에게 스스로한테. 나는 무엇에 행복을 느끼나라고 자주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예상 답안을 여기 사실 여기 또 미리 스포를 했는데요. 이 예상 답안으로 저희가 이렇게 다 그래픽 티셔츠를 만들고 제품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시면 진짜 조금이라도 행복에 대한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팝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입고 제가 수의 행복을 대리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Oh, 같이 do you wanna 함께. go for a walk? Yes. Let's go. Absolutely yes. Double yes. 산책할까? 가자. 아 그리고 저도 오늘 그래서 뭘 입고 오신 거죠? 저는 못난이의 엄마로서 나갈까요? 예.